대한민국 리세팅 부탁드립니다. 제2의 건국전쟁이다. 알겠습니다. 부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초롱성 같았잖아요. 근데 30%대 박스권이 깨지면서 28% 기록했습니다.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효과로 바짝 올랐고요. 여권 후보 중에서는 1위가 김문수 장관입니다.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 비리비리. 그러니까 뭔가 전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개를 푹푹 숙이는 이 여권 진영의 인사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이르면서 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고 자유의 수호자로서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중도층 일각에서는 이 이재명의 껍데기 벗겨진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보면요. 그동안에 이재명을 막 올려치기 했던 여론들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참사에서 뜬금없는 이재명이 무안공항에 지금 한 몇 해 와가지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어. 역시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이야. 밑에 댓글은 개딸들 왔냐? 중국 가동됐냐? 막 이런 것들이 달렸거든요. 그게 진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데일리가요.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들 99명을 대상으로 이 신문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자백을 또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댓글 조작에도 AI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자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판이 어떻게 펼쳐질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조해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급습했죠. 거기에 있던 99명의 중국 간첩들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미군에 인계를 했고, 이 미군은 중국 간첩들 데리고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팩트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기다려달라. 우리 기사 미국도 읽었을 거야. 일본도 읽었을 거야. 그럼 중국은 안 읽었을까? 이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막 저는 세포 하나하나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자극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서 이 체포한 중국 간첩들을 미국 정보 당국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거 조작 외에도 댓글 조작도 관여했다라고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부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보도입니다. 18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미군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서 미국으로 압송된 이 중국 해커들이 프로젝트 목인이라고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매크로 하면 조금 뭐라고 어려운데, 이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를 활용했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작업을 자동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집합이나 코드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동일한 작업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거와 AI를 접목했다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AI와 접목했다라는 건 더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결과물이다라고 합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을 따르면요, 체포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그리고 이게 우호적인 댓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댓글은 삭제시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댓글 삭제시키고 이제 안 좋은 댓글 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밭갈이를 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삭제시키고 중국의 목소리를 덮어 씌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을 조정해 왔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사람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막 댓글 달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취약점이 뭐냐면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이제 약점으로 잡히는 거죠. 막 약간 우리나라가 안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이 하버드 컴퓨터 공학과, 그런데 이제 중국 댓글은 뭐라고 하냐면 이준석이 전산학과를 하버드 전산학과를 나왔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공격을 해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중국 것들이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안이 유출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유지 비용이 들 거잖아요.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커피도 사 먹여야 되고 잠자리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목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I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공작 방식을 이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꾼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 당국이 분석한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드루킹 사건, 그게 이제 중국 놈들로 살짝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 일당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 해커 99명이 계속 똑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국 국적의 선거 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했죠. 이거를 헌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이 중국 국적의 이제 선거 사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올려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에도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 많고 알바로 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거 사무원으로 쓰냐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스카이 데일리는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측 첩보를 얻어가지고 이 국내 정보 당국과 블랙 요원들하고도 이 정보를 교차 검증했기 때문에 지금 팩트에 가깝다,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 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탄핵을 반대하는 이 국민들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고, 저게 진짜 자유를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윤석열을 외치고 있고, 스탑 더 스틸,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웃었다 이 말이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보수 유권자들은 친미군화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관계자가 이 스카이 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태극기, 성조기가 등장했다. 이게 미국 국기가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끈끈한 우정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는 막 사회주의로 전진 이런 깃발을 막 흔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미국 국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프렌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친구가 많다, 미국을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이 많다, 좋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는 힘들어도 안 되게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민다? 이재명 전과사범의 대북 제재 위반에 요거 미국으로 송환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2시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셨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나와 함께했던 김영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세력들에게 그냥 막 칼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그냥 날것으로 다 드러나고 지금 우사를 당하고 있는 함께했던 동지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 내용만 봐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청구를 했다라는 그 공수처의 이 뇌의 한계? 이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에 따뜻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섰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조금만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대한민국 리세팅 부탁드립니다. 제2의 건국전쟁이다 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상계엄으로 계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